안녕하세요. 광명역 호박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바뀌는 농지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상속을 받으셨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계신 분들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 어떻게 이 농지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셔야 하는지 질문들을 몇 가지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100가지 질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과 해당되는 질문들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기에 시리즈별로 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농지를 취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많이 취득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속받은 자가 계속 용농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유 제한이 없습니다. 소유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상속만 받았지 내가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다만 20,000제곱미터까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임대 시에는 본인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소유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00제곱미터까지는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으셔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최근엔 가족들과 캠핑 등 여러가지 야외 활동을 즐기시면서 주말 체험 용농을 위한 농지를 취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9월부터 농지 사용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말 체험 용농으로 사용하고 계신 농지가 지금 현재 휴경 중이실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실제 이건 특별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사실관계, 그러니까 시군 구청장이 물론 시군 구청장이 직접까지는 않으시겠죠. 여러 가지 그 담당 주무관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방문을 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말 체험 용농으로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 흔적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 중에 현재 지목은 임야인데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 경우에 이게 농지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으세요. 간혹 있습니다. 나지막한 산 중턱 정도에 보면 배추, 이렇게 무 이런 정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농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농지들이 대부분 이제 임야이거나 지목은 임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농지라 하면 전답 가수원 그리고 실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농지증이 발급이 되는 기준은 농지 원부가 있느냐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의 여부를 판단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토지에 농지 원부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실 때 농업인으로 해서 발급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아무래도 심사를 하실 때 농업인으로 발급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제재가 있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농업인의 정의와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라 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는 농지에 100평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해서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축산업을 하실 때에는 축사를 지을 위치를 농지 전용을 통해서 축사를 만드셔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축사를 하신다고 해서 농지 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사 위치 또한 농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축사
법인을 이용해서 축산업을 한다고 해서 많이들 이렇게 농업법인을 창업을 하시는데요. 이때 기준은 대가축 2두, 그다음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닭 종류죠. 닭, 오리, 가금, 천수, 그다음에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더불어서 농업 경험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간혹 농지를 구입하실 때 묘지가 있는 농지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셔서 농지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종중의 농지 소유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아주 간혹 여쭙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살짝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중의 농지 소유 가능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농지를 주말체험 용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말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와 농지의 위치를 아마 체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이라든지 주말체험 용농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거리 이상을 벗어나시게 되면 약간의 소명 자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준비하시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 하더라도 농지를 충분히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를 계약을 하시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들을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면 지금은 그냥 쉽게 이렇게 신청을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되게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농 능력이라든지 영농 의사, 그다음에 거주지, 나이, 직업 등 여러 여건들을 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될지 간혹 의문이 들 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무사라든지 농지 주변 법무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리로 해서 발급도 신청을 하시기는 하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약간의 의문점이 있다고 하면 아마 시구 읍면장이 면담 요청을 하실 겁니다. 면담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로 발급 신청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면담 요청이 있으시다면 직접 출석에 응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에 경매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답변 내용을 먼저 보시면 불법 조정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 복구 후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의 내용이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농지로의 복구 계획을 성실히 기재해서 제출한 경우 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불법 전용된 농지가 취득 대상 농지의 일부로서 원상 회복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경장 등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전용된 농지를 경매 취득으로 취득하기 전에 신청인이 사실상 원상 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잘 발급받으셔서 취득을 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농지로의 복구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